아기가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되는데 또 막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앞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또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건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또 인간인지라 막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고 있는 애기 보면 되게 미안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네, 제가 본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본 선생님은 굉장히 당당하고 제가 거리낌 없다. 맞아. 그리고 이 무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네, 딱 통했네요, 진짜. 맞아요. 네, 그걸 느끼고 계신다는 생각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촬영 잠깐 세팅 만지다가 육아와 이 무업을 거의 동시에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 부분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신굿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지금 11년 차거든요. 11년 됐어요. 제 나이에 비하면 엄청 오래된 거죠. 20대 초반? 이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원체 이제 어렸으니까, 솔직히 11년 돼도 이제 남편은 20대 후반이거든요. 연하예요, 또. 그래서 아기에 대한 욕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쵸. 이제 너무 일찍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둘이 노는 게 좋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또, 그게 또 결혼이 또 우리만의 그런 게 아니고, 아기도 솔직히 이제 2세 같은 부분도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노력을 했죠. 네네네. 막 정말 막 불타게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절대로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가지려고 하니 가지기 힘들다는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신굿을 하게 되면 신굿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또 조상굿을 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조상굿 딱 하고 한 달 만에 그렇게 안 들어서던 애가 삼신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되게 신굿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신굿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무조건 한 번에 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랬던 그런 신이야? 뭐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편하겠지만 그게 또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와 그렇게도 안 생기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섰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알고 보니 저희 증조 할머니 원래 무당이셨던 그 할머니가 삼신의 또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옛날에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저희가 뭐 너무 당당하게 못했잖아요. 그냥 집에 오면 그 마을에서 이제 아기를 못 갖는 분들이 오면 뭐 할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아들이 생기고 이런 원력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는 이 길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아기를 들어서게 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사랑받으면서 살길 바래서 애부터 들어서게 한 거죠. 왜냐면 할머니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 걸 아니까. 이게 뭐 조상신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손이 행복하길 바라잖아. 인간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길을 평생을 걸으셨으니까 얼마나 고대하셨겠어요. 이 길이. 그래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 애기부터 들어서게 하신 건데 이제 천신이라고 하죠. 인간이었던 적이 없던 신 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들어지는 가정인 거죠. 왜냐면 애동이 되면 정말 전국으로 기도를 다니고 초를 키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삭인 몸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요시 땅 하고 시작하는 애동들이 있으면 저는 이미 뒤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곳을 가야 되고 더 많은 불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애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남들보다 더 2배로 잘하고 다른 애동들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기가 있으면 사실상 쉽지 않죠. 특히 이게 엄마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이 대단하시다. 무업이랑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안 보이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선여동자 같은 경우는 걔네한테는 제가 엄마잖아요. 저는 뭐 완전 항상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애기한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애기가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되는데 또 막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앞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또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건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또 인간인지라 막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고 있는 애기 보면 되게 미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어른 제가 선택할 것도 있고 제 입장에서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되고 싶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이 업 자체가. 네. 근데 아기한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뭐 우리말로 하면 그래 그것도 네 사주팔자야 네 팔자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겠지만 그 애기한테는 나로 인해서 내가 괜히 그런 건가?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자체가 아닌 자책을.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엄마들이랑은 또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기 같은 부분은 정말 다 같이 받아요. 나애가 손님 온다고 해서 나만 지기를 받는 게 아니라 남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아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아기가 아파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로 아파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네. 근데 아기가 아픈 거랑 어른이 그 아기가 아픈 정도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른은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기가 아파요. 이 아기가 계속 막 열이 나고 장염이 나며 제 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지?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병원에 다니는데 막 약을 써도 평소 같으면 뭐 거의 약발이 잘 듣는다고 해야 되죠. 뭐 기도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켜주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 손님이 오기 전까지 애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 입에서 저는 이제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혹시 애기가 아파요? 지금 장염 때문에 혹시 뭐 입원을 했어요? 그럼 정말 거짓말했지 입원을 해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무당이어서 아기가 안 겪어도 될 약간 그런 것들을 겪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현타가 세게 올 때는 있어요. 정말 힘드시겠다 진짜. 그렇죠. 뭐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일반인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냥 정말 직장 생활하고 그런 엄마였으면 이렇게 다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생각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겠죠. 저희 쪽에서 그런 생각. 가혹하다. 그렇죠. 가혹해요. 진짜.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잘못된 거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까지 나가도 되나요 방송에? 그렇죠. 전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올 걸 알고 있는데 찍고 있는 이유가 저는 공감이 되니까. 맞아.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게 나 그 자체. 이게 꾸며지지 않은 나의 일상이거든요. 솔직히 뭐 영상 찍고 뭐 진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사기꾼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같은 업종을 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극소수. 그렇죠. 그런 극소수 분들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땐 티가 난다고 해야 되죠. 그냥 진짜 오버액션이에요. 공감이 안 돼요. 이게 사람들도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한 게 결국은 텔레파시예요. 전파를 받고 나랑 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저희 쪽에서 따지면 이제 감흥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인 거죠. 아니 그 애기의 친구들 이제 엄마들. 그렇죠. 어린이집 엄마들. 네. 그렇죠.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 직업이 요새는 유튜브도 막 너무 원체 알바하고 그렇게 한데 그렇죠. 네. 방송도 뭐 되게 친근하게 나오고 한데 그래도 이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무슨 일을 하시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 무당이요. 또 저 전바에 뭐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이게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뭐 제가 감사할 부분도 아닌데 되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고 이 사회적 시선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애기 막 하원 시간이라고 손님한테 이제 가세요 하면서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오는 점수까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러 다니시는. 너무 이게 또 되게 막 약간 맹신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참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조화를 주셨구나. 참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